네,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크립토 시장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희 오늘의 코인과 함께하고 계신데요. 최근 우리 시장 마치 안개가 자욱한 산길을 걷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싶은데 그만큼 시장이 좀 흐릿하고 무겁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마음은 이미 봄에 왔지만 우리 크립토 시장의 계절은 아직도 겨울의 끝자락에 머물러 있는 것 같죠. 하지만 이 역경 속에서도 저희 오늘의 코인과 함께 정확한 투자 인사이트를 얻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할 진행의 장아주고요. 마감이 없는 크립토 시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힘차게 성공의 종소리 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립토벨의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또 간밤 마감된 뉴욕 증시 함께 살펴보셔야 할 텐데 최근에 미국 경기에 대해서 경고음이 켜지고 있습니다. 경기 선행 지표가 전월 대비 0.3% 하락했고요. 또 그리고 월가의 실적 발표가 실망감으로 다가오면서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우지수가 1%대 약세, 그리고 S&P 500 지수 이틀 연속 상승 랠리를 보였었는데 현재 0.43% 밀린 모습,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0.47% 마이너스권으로 안착했습니다. 최근 미국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고 이럴 때야말로 좀 더 섹터별로 투자 전략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또 뉴욕 증시 한번 만나봤고요. 이어서 크립토 이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을 주도했던 세 가지 헤드라인을 뽑아왔는데 그중에서도 XRP 헤드라인이 또 두 가지 정도 보이죠. 첫 번째 헤드라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XRP 관련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XRP가 반짝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 그 기사 내용에 따르면요. 갈링하우스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아무래도 암호화폐 전반적인 좋은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다. 이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진한 시장의 흐름 속에서도 XRP만이 6% 넘는 반짝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었죠.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헤드라인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작년만 해도 정말 많은 열풍을 불러일으켰던 밈코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밈코인이 미국 대선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시키고 이 밈코인의 광풍이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헤드라인을 들고 왔는데 최근 또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밈코인 러그풀 의혹까지 드러나면서 투심이 조금은 더 위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밈코인 시가총액이 3개월 내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단 한 번도 반등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아무래도 역시 밈코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액으로만 투자를 해주셔야 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세 번째 헤드라인도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시장에 큰 호재로 다가왔던 헤드라인이 아닌가 싶은데 브라질의 XRP 현물 ETF가 세계 최초로 승인이 됐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아직까지 미국과 같은 주요 국가에서는 XRP ETF가 승인이 심사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분위기까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또 이 이후에 폴리마켓에 따르면 XRP ETF 가능성이 78%에서 80% 이상으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네, 저와 함께 이렇게 세 가지 헤드라인 모두 짚어봤습니다. 그날의 더 자세한 이슈와 또 시장 분위기는요. 현재 우측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죠. 기본 카메라 어플 여시고 QR코드 스캔하시면 저희가 더 자세한 시장 상황을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전체 자산 시총 순위도 한번 살펴보실 텐데 최근 이렇게 글로벌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연일 이어지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이 또 최근에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었죠. 오늘장에서도 마찬가지로 1%대 강세 보여주면서 여전히 1위에 굳건하게 올라와 있고요. 또 빅테크 기업들의 대장주 애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AI 경쟁이 심화되는 마당에 아무래도 상승률이 제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시장의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또 7위권에 안착하는 모습, 그리고 요즘에 또 안전자산 선호 심리와 함께 은도 시가총액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실버바이 풍기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최근만 하더라도 이 비트코인의 시총을 또 넘을까 말까 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굉장히 또 유의미하게 보셔야 했던 게 지난주만 하더라도 테슬라가 12위에 머물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오너 리스크를 약간은 떨쳐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한 번 상승 탄력을 받으면서 현재 11위권까지 올라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 자산 시총 순위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의 클로징 벨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주요
헤드라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최근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 있어서 뉴욕 증시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장도 함께 출렁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관세 전쟁 이슈가 정말 끊이지 않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 달 이내에 의약품, 반도체, 자동차, 목재에 있어서 이 관세를 부과하겠다 또 이런 발언을 해주기도 했었죠. 특히 애플과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생산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발언도 나오고 있고 또 미국에 들어오는 관세가 만약에 높아질 경우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높아지면서 연준의 금리 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는 시장의 전망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제 백악관의 기사에 따르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의 방미를 기대한다며 이 새로운 미중 무역의 합의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해줬는데 그래도 역시나 시진핑의 반응은 영 싸늘한 것 같죠. 네, 이렇게 오늘의 클로징 벨까지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하셨을 것 같은 오늘의 시장 분위기는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히트맵 통해서 오늘의 시장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오랜만에 이 땡큐 SEC였죠. SEC의 ETF 승인 가능성과 그리고 속도감에 좀 더 무게를 실겠다 이런 반응이 나왔고요. 이런 기사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또 한 번 오랜만에 98,000달러 위에 올라갔습니다. 현재 1%대 강세 1.88%, 약 2%대 플러스권에 안착해 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반면 정말 비탈릭이 최근에 이더리움이 일시정지를 해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2주 연속 현재 계속해서 이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24시간 간격으로는 0.87% 플러스권에 안착했고요. XRP는 어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그만큼 또 낙폭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죠. 현재는 XRP 1%대 마이너스권으로 안착하면서 2.6달러 선까지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60일 이평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죠. 최근에 또 낙폭이 깊었던 솔라나 그래도 오늘장에서는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4%대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좋은 분위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와 함께 시장 분위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최근 시장이 참 어렵죠, 여러분. 하지만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 무겁고 어두운 구름 사이에서 비치는 한 줄기 빛이 더 강하게 느껴진다. 이런 말이 있듯이 이 고난과 역경을 저희 오늘의 코인과 함께 헤쳐나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의 코인 가자! 따란! 여러분, 코린세스가 또 한 번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제가 또 지난주에 뻔뻔하게 공주행색을 하고 코린세스로 찾아왔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좋게 봐주셔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뻔뻔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 한 분이 댓글에서 아주 아나운서님 공주였냐? 여왕 아니었냐 이런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제가 더 그 뻔뻔함에 두 손 두 발을 다 들어버렸습니다. 사실 진짜 제가 여러분들보다 뭐 하나 더 나아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뺏고 있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아요. 남들보다 목소리가 조금 더 커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생각이 들고 최근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너무 다들 너무 똑똑하셔가지고 제가 더 긴장을 하고 많은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딱 하나 여러분들보다 정말 딱 하나 더 나은 점이 있다고 굳이 뽑자면 이 퍼즈님의 멘탈 관리를 아주 옆에서 더 다이렉트로 더 자주 듣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만큼 제가 여러분들의 멘탈 관리를 좀 더 어와둥둥하면서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 3개월 전만 하더라도요. 제가 퍼즈님께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퍼즈님, 저는 불장이 빨리 안 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공부를 아직 덜 됐는데 꼭 불장이 빨리 온다는 것 자체가 시험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시험 기간이 빨리 찾아오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혹시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럴 때일수록 조금 더 저와 함께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공부를 해봐야지 않나 싶고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왔던 이 3개월 동안 아마 좀 더 시험 기간이 찾아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이 시장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온체인 데이터를 한번 저와 함께 살펴보셔야겠는데 한번 아주 하나의 아주머니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란 어떤가요? 네, 핑크핑크하게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한번 첫 번째 온체인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또 시장에서 중요하게 또 봐줘야 할 부분이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여러분. 이 스테이블 코인이 많다는 것 자체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돈을 더 많이 넣는다는 거고 또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전반적인 대기 자금이라는 뜻인데 스테이블 코인의 유동량을 나타낸 지표입니다. 현재 살펴보시면 검정색 그래프가 비트코인의 가격을 나타내고 있고 이 보라색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의 유동성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현재 살펴보시면 이 지금 빨간색 여기 막대기 그래프가 현재 여기 그래프가 살펴보시면은 11월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비트코인의 스테이블 코인의 유동량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건데 305억 달러에서 430억 달러, 약 41%가량 현재 더 많아졌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사실 올라간 양도 량이지만 이 가파른 상승세가 눈에 띄게 엄청 확연하게 나타난 것다는 걸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렇게 그래프만 봐서는 얼만큼 들어왔는지 잘 확인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들고 온 게 거래소에 스테이블 코인이 올해는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한번 지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펴보시면요. 현재 이게 올해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온 지표입니다. 2월 3일 날짜로 굉장히 많은 유동성이 있었고 굉장히 따끈따끈한 소식이라고 친다면 19일 날짜 이 맨 오른쪽 부분에 살펴보시면 현재 여기가 4억 5천만 달러의 테더가 유입이 됐고 시장에서는 이 정도 사이즈라면 고래들이 들어왔다 이런 시그널로 파악을 해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2월 3일 이후 테더의 유입량이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암호화폐를 사기 전에 대기 자금으로 존재하니까 시장에 어쩌면 강한 매수세가 보일 수 있겠구나 이걸 파악을 할 수가 있겠고 또 어떤 면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또 이렇게 급증했던 그 다음에는 강하게 또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백테스팅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이 지표만으로 우리 시장이 강하게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런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 그냥 이 지표를 통해서 어디 가서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이 2월 3일에 또 올해 굉장히 급증하고 있고 연간 대비했을 때 지난해보다 41%가량 늘어났어 이 정도의 또 지표로만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또 온체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너무나도 방대한 자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우리가 거기서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봐줘야 하는데 특히 저도 코인을 맨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너무 다양한 온체인 데이터라든지 이 영상을 너무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알고리즘이 계속 통해가면서 이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 속에서도 편견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누가 상승한대 하면은 진짜 상승할 것 같고 아니면 하락한대 하면 진짜 하락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최근에 막 이런 말도 있잖아요. 방송에서 상승한대 하면은 하락할 거고 방송에서 하락한대 하면 전문가들이 하락한대 하면은 상승할 거래 이런 인간 지표들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좀 더 시장을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하고 이 온체인 데이터도 좀 더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다음으로 살펴봐야 할 온체인 데이터를 한번 살펴봤는데 제가 좀 온체인 데이터를 들고 올 때는 시장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기본이 되는 온체인 데이터다 보니까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현재 거래소에 들어가 있는 비트코인의 보유량을 나타낸 지표예요. 이 흰 색깔 그래프가 비트코인의 가격을 나타내고 그리고 이 푸른색 부분이 거래소에 들어있는 비트코인의 총량인데 이 파란색 선이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거래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지갑으로 많이 옮겨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렇게 되면 장기 보유 홀더들이 더 많아지겠구나를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또 이 그래프가 올라간다면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했다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가격을 팔 수 있는 이 매도의 시그널로 우리가 열어둬야 하지 않을까? 가격이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을 열어봐야겠는데,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또 유의미한 시점은 이 빨간색 그래프예요. 여기가 이제 FTX 파산 사태가 있었던 직후인데, 이때 실제로 많은 고래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자금을 많이 유입을 시켰고,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그 이후에 굉장히 상승세를 탔던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지금 당장 거래소에 두지 않는 것 자체가 당장 매도를 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시그널로 파악을 할 수가 있겠는데, 사실 지금이 FTX 이후로 이 비트코인이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옮겨간 게 또 이게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야말로 매도를 할 수 있는 고래들이 많이 없겠구나를 알 수가 있겠지만, 퍼즈님께서 또 최근에 이야기를 해드렸듯이 이런 데이터들을 고래들은 요새 이용을 해서 좀 더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한대요. 예를 들어서 거래소에 많이 넣어놨다고 해서 당장 매수를 한다고 하지 않듯이 그냥 옮겼다가 도리어 사고 그냥 전체 물량을 뺀다, 이런 이렇게 혼란스러움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편적으로 이 지표를 맹신하면서 거래소에서 많은 자금이 유입이 됐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겠구나, 혹은 거래소에 많이 들어왔으니까 가격이 떨어지겠구나, 이거를 파악을 이게 맹신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최소한 이걸 또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게 현재가 FTX 파산 이후로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옮겨간 개수가 최고치래.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장기 보유 홀더들이 훨씬 더 많아졌고, 이에 따라서 가격이 아무래도 당장 매도 시그널이 아니라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대 정도만 참고용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요새 이렇게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 너무 마구잡이로 보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온체인 데이터만 보려는 그런 편향적인 시선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좀 객관적인 시선으로 온체인 데이터를 봐줘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러분 좀 잠깐 사담을 조금 나눠보자면, 최근에 경제방송에서 많이들 하는 말이겠지만, 이 투자는 나무를 심는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뻔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식목일 같을 때 씨앗을 심고 매일 들여다봤어요. 엄마, 왜 나무는 하루아침에 안 자라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투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물도 햇빛도 정말 꾸준하게 줘야지 이 나무가 또 결실을 맺게 되고, 만약에 우리가 성급한 마음에 그 열매를 빨리 따게 되면 어떡하죠? 정말 이 떫은 열매를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투자는 좀 더 인내와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고, 또 저처럼 너무 또 씨앗을 들여다보지 말아야 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나무를 심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제가 또 방송에서 쓰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시장에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이 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최근에 그게 온체인 데이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퍼즈님 같은 경우에는 또 추세를 확인을 해주시고 차트를 분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장에 대한 근거와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온체인 데이터를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줘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세 번째로 또 온체인 데이터 한번 살펴보실 텐데, 이 그래프는요, 여러분 좀 자주 보셨죠? 도미넌스 그래프와 비슷하거든요. 이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전체 암호화폐 시장 내 시총 비율을 나타낸 지표입니다. 이 사실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시가총액 비율을 나타낸 거죠. 그럼으로써 0부터 100% 사이의 숫자로 나타내지만, 이거는 비트코인을 알트코인 시총 합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알트코인 대비 지금 비트코인이 몇 배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위에 보라색 그래프가 비트코인의 시총 비율이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빨간색 그래프가 이더리움의 시총 비율인데, 지금 현재 살펴보시면 작년 23년 1월에는 비트코인의 시총 비율이 0.9였었거든요. 하지만 현재는 2.12까지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지금 비트코인이 시장에서 점점 더 지배적인 위치에 선점하고 있구나. 아직까지도 이 시장에서는 알트코인 대비해서 비트코인의 시총 비율이 2배 이상 많구나를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 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알트코인 대비 굉장히 성장 속도가 둔화됐다는 걸 느낄 수가 있겠는데 사실 가격 면에서도 그렇죠. 현재 2023년 1월 같은 경우에는 0.41이 나타났는데 현재 살펴보시면은 그때보다도 지금 이 지배력이 떨어진 0.36까지 밀린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데 이 도미넌스도 사실 그런 거랑 또 똑같이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저희가 또 이 도미넌스랑 다른 점이 뭐냐면요. 저희가 시장에서 볼 수 있을 때 이 지표를 통해서 뭘 볼 수 있냐? 우리가 알트코인 불장, 여러분들이 항상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그 알트코인 불장에는요. 비트코인 시총 비율이 1.5 이하로 하락을 했대요. 그래서 지금 2.12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비트코인이 너무 시장의 지배력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알트코인 불장의 고점이 언제쯤인지 알고 싶을 때는 저 같으면 이렇게 볼 것 같아요. 사실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계속 올라와주면서 신고점을 돌파를 하다가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확 빠지면서 또 비트코인 가격이 횡보장을 이뤄질 때 그때 알트코인 불장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지표를 알고 계신다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질 때 비트코인 가격도 함께 확인을 해주시고 맞아. 그때 코린세스가 이 시총 비율을 봤을 때 비트코인 시총 비율이 1.5 이하로 하락하면은 알트코인 불장이라고 했었지. 이렇게 하면서 이 온체인 데이터를 함께 살펴보시면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지표를 통해서 비트코인과 또 알트코인 시총 비율을 한번 살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어서 또 다른 온체인 데이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비트코인 가격 변화율과 체감 수요 그래프래요. 사실 말은 좀 어렵지만 생각해보면 이 파란색 부분이 비트코인이 30일 동안 얼마나 하락했는지 혹은 얼마나 상승했는지 보여주는 그래프고 이 초록 색깔 얇은 기둥 보이시죠? 이 얇은 기둥이 체감 수요, 그만큼 비트코인을 얼마나 매수하고 싶은지의 그런 체감 수요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란색 부분이 위로 올라갈수록 이 시장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반면에 하락하는 부분이 시장이 하락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 10월, 11월 같은 경우엔, 작년 10월 같은 경우에는 이 체감 수요 초록색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면서 비트코인 30일 변동률이 또 급격하게 같이 올라온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반면에 최근에 비트코인이 조정분이 오고 또 횡보장이 이루어질 때 이 초록색깔 체감 수요 그래프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확인을 해보시면 이 체감 수요 그래프가 하락을 하면서 이 변동률이 아래로 파란색을 보였다가 또 위로 상승률을 함께 보이고 있죠. 이러면서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다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우리가 여기에서 희망적인 내용이라면 이 체감 수요 그래프 이 초록색 부분이 작년 10월처럼 이렇게 빨간색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 아직까지 이 상승 국면에 있다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가격 상승률 30일 변동성이 위로 치고 올라오려면 이 초록색깔 체감 수요가 좀 더 급격하게 올라와야 한다. 아직도 이 체감 수요가 하락 전환이 안 되었다는 거는 유의미하긴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비트코인이 좀 더 상승 탄력을 받으려면 이 체감 수요가 훨씬 더 가파른 속도로 올라와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러분 또 이렇게 온체인 데이터를 저와 함께 정말 부지런히 한번 달려왔는데 여러분들께 좀 괜찮은 온체인 데이터만 한번 살펴드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앞으로도 괜찮은 온체인 데이터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만약에 진짜 괜찮은 온체인 데이터다 싶으면 저한테 또 반대로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 시장이 참 힘들죠, 여러분. 뭔가 줬다 뺏긴 느낌이고, 그리고 오를 듯 말 듯 하면서 더 애간장을 태우는 느낌이긴 하지만 여러분은 항상 혼자가 아니시라는 거, 저희 오늘의 코인 그리고 퍼즈님 그리고 코린세스가 함께 여러분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이 시장을 발맞춰 나갈 거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을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불장 끝까지 함께
웃으면서 끝낼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저희 매일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 저희 오늘의 코인과 함께 전략적인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쉽게도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제안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코인 시청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공주는 퇴장!